네, 자, 이제 수업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지금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 워더링 하이츠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인데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연애 옛날 그 빅토리안 시대 연애 소설 하면은 일단 워더링 하이츠 첫 번째 뽑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인 오스틴의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이걸 뽑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있게 되는 건데 사실 3대장 하면 거기에다 제인 에어까지 이제 뽑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은 그냥 읽기에도 되게 재밌는데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해.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났다가 다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뭐라 그러지? 약간 좀 막장 느낌 좀 강하게 나는 그런 스멜이 강하게 나는 어떤 그런 소설이긴 해. 근데 되게 재밌어. 왜냐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 어떤 그 내러티브 스트럭처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엘리먼트 자체가 그때 당시 어떤 빅토리안 시대의 너블의 엘리먼트와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바로 고틱 로맨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약간 이제 유령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막 되게 막 과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제 그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워더링 하이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오늘은 조금 이제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 하듯이 첫 번째 바로 이제 에밀리 브론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워낙 유명한 작가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에밀리 브론테의 그 초상화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undisputable portrait이야. 그다음에 요거를 자기 브라더가 그린 거거든. 이게 원래 이제 삼형제라고 해서 브론테 시스터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아들내미까지 네 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에밀리 브론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로 뭐 이제 일반적인 브리프 바이오그래피가 되겠지. 그래서 1818년에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 욕셔에서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제대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큐페이션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어. governess and teacher라고 나왔어요. governess가 뭐냐면 니네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어떤 여성의 직업 중에 하나거든. 어,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조지안 시대나 또는 레이 빅토리안 시대나 이럴 때 여성이 가질 수가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티처야. 거버넌스 하게 되면 일종의 티처인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지? 그 이제 집에서 들어와서 먹고 살면서 애들 가르치는 그런 티처, 이제 상주하는 그런 어떤 튜터, 그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 굉장히 어떤 그 돈도 많이 받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중산층의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어떤 여성들이 되게 대저택들 보게 되면 영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디 외딴 곳에 성만 하나 뚝 서 있잖아. 그렇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기 있는 자제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제인에어도 보게 되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제인의 잡 자체가 가버넌스였고 이랬어. 그래서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가버넌스 티처였고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라이터였다. 그다음에 1848년 그치 30살에 죽었지 그치 욕쇼에서 그래서 터버클로시스라고 알지 그 이제 결핵으로 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딱 진짜 30살 되게 짧게 살다 갔는데 뭐 좀 안 됐지. 자, 워드링 하이츠의 어떤 리터러리 컨텍스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첫 번째 그 워드링 하이츠의 이제 바로 퍼스트 에디션이야. 퍼스트 에디션 출판된 에디션이고 그다음에 바이 뭐라는 앨리스 벨이라고 나오지. 앨리스 벨. 이게 바로 이제 보게 되면 에밀리 브론테의 그 필명 펜네임이었어. 펜네임. 우리 조지 엘리엇이라는 것 자체가 펜네임이었잖아. 이때 당시 이제 펜네임이었고 이 어떤 그 얘네 삼형제가 전부 다 이런 펜네임을 썼고 그리고 삼 자매들이지 세 자매가 전부 다 펜네임을 썼고 그리고 전부 다 끝이 벨로 끝나. 그래서 이제 샬롯 브론테 같은 경우에는 알지? 샬롯 브론테. 샬롯 브론테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제이네요. 그지? 그래서 샬롯 브론테, 그다음에 이제 앤 브론테 도 있었고, 이제 앤 브론테는 이제 Tenants of the Wildfell Hall이라고 요거 이제 쓴 이제 세 자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디 갔니? 그 여기 나오는 에밀리 브론테는 에밀리는 이제 앨리스 벨이었고
다음에 이제 샬롯 브론테는 뭐가 되겠어? 바로 커러. 이름도 좀 C-U-R-R-E-R 커러벨이었고, 다음에 이제 앤 브론테는 액튼이라는 벨, 커러 벨, 액튼 벨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이제 에이스지, 그죠? ACE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제 팬네임을 썼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일단 이 다른 어떤 것들, 이제 우리 제인 에어도 이제 나름대로 좀 봤지만은 이 제인 에어랑 되게 비슷하게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와 약간 다르게 이제 굉장히 보게 되면 이제 그 감정적인 인텐시티, 릴레이션ship 관념에 굉장히 강해.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보이스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passionate intensity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즉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강하다. 뭔가 좀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불타듯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들 있지.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랑이고,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느낌 자체가 바로 히트클리프라는 여기는 어떤 그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내가 볼 때 히트클리프가 주인공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인텐시티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싱 너블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뭔가 좀 이리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되게 되는데 거기다 로맨스를 갖다가 같이 넣어서 그래서 거싱 너블 자체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약간 장르물 같은 거였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를 완전히 이제 넓혀놨다. 그래서 특히 뭐 러브라든가 리벤지라든가 특히 슈퍼내추럴 같은 경우, 그치? 슈퍼내추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팀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거팅 노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되어서 이제 리벤지라든가 또는 슈퍼내추럴 이게 거의 메인이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들과 또다시 뭐해서 가장 강렬한 감정인 어떤 사랑이라는 것다 더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 어떤 팀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러티브의 스트럭처가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의 어떤 시그니피컨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이제 멀티플 너레이터스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누가 시작을 하게 되냐면 그 이제 미스터 록우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 미스터 록우드라는 사람이 히트클리프를 만나러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듣거든.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간호하던 이제 넬리 딘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재밌는 얘기 들려줄까 하면서 어때? 다시 넬리 딘이라는 어떤 그러한 노레이터로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노레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다. 일종의 어떤 아웃사이드 퍼스펙티브를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뭐가 일종의 시리즈 오브 플래시백이야. 아, 그때 이랬었어. 아, 내가 이랬었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두 가문의 얘기야. 그래서 얼쇼 가문과 그다음에 랜턴 가문이라는 두 가문의 얘기고 그렇게 되는데 이 넬리 딘이라는 사람은 이제 얼쇼 가문 어떤 그 뭐에서 서번트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가까운 서번트들은 그 귀족 집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미스터 로크드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어떤 그 소설 자체가 단순 어떤 사랑 얘기 또는 단순 어떤 이를 위한 그런 괴기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사랑과 그걸 갖다 엮고 그다음에 거기다 굉장히 어떤 깊은 그 뭐 항상 나오는 말이겠지 이모셔널 뎁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소설이 되는 거고 그만큼 유니버설한 팀이기 때문에 되겠지 뭐 네이처 오브 러브라든가 또 리벤지 자체만 끝나지 않고 바로 consequence revenge 그치 그다음에 이제 confli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소셜 클래스와 어떤 릴레이션십에 관한 얘기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야 네이처 오브 러브 사랑 얘기라고 그랬지 그 기본적인 얘기는 바로 사랑 얘기야 즉 두 사람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어떤 이 플롯 자체가 드라이브가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랑이란 것 자체에 일종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사랑이란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렇지 하지만 어떤 디스트럭티브한 또는 힐링한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파워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플롯을 갖다가 이해를 해보게 되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옛날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아침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뭐가 되니? 그 이제 미천한 신분의
남자와 또 고귀한 신분의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하다가 여자가 남자를 차지. 그럼 남자가 이제 어디로 사라져. 사라졌다가 나중에 갑자기 막 되게 부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치? 그동안 행복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대사 막 이렇게 막 드립 날려주고 뭐 이러면서 여자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제 그런 어떤 그 치정소설? 이게 되지,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한 오리진이 뭐다? 바로 얘다. 얘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워낙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되게 이제 막장이다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때는 굉장히 신선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빅토리안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사회적인 어떤 소셜 노임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난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소설이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어떤 그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gothic, romantic element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종의 어떤 에밀리 브론테의 이 워더링 하이츠가 굉장히 이제 gothic romance라고 얘기했지, 그치? 일반적인 gothic 소설에 로맨스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들 진짜 잘 버무렸지, 그치? 그래서 이제 gothic 호러와 그다음에 로맨티시즘 두 개를 갖다 같이 버무린 이런 부분이다. 굉장히 이제 어, 이런 어떤 블렌드 자체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theme 자체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각자의 주인공의 마음을 갖다 충분하게 empathize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universal theme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universality가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스토리 자체가 그래. 자,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조지안 시대라고 해. 레이트 조지안 피리어드거든. 그때 당시 어떤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야.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고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의 기본적인 세팅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룰을 세팅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가져와 봤고 자, 그래서 스토리의 타임 피리어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선 이제 보게 되면 그 레이트 조지안 에라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late 18th century, 그다음에 early 19th century야. 요때가 이제 소설이 쓰여진 당시는 아니고 바로 스토리의 타임 피리어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요때를 갖다가 이제 조지안 에라와 그다음 빅토리안 피리어드로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grarian society다. 왜 중요해? 바로 일종의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바로 있기 직전 부분. 그 이전에 즉 변화를 갖다가 겪기 직전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소설 자체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루럴 요크셔라는 부분에서 세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에그로리안 소사이티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가 되겠어? 그냥 이제 농부들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옛날이잖아, 그렇지? 그때 에그로리안 소사이티 하고 있는데 일종의 랜드 오너십 또는 젠트리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영국에 일단 그 젠트리로 이제 귀족들 시대. 오케이. 그래서 특히 어떤 소사이털 하이라키에서 어떤 그 젠트리라는 어떤 계급 자체 일종의 아주 대단한 어떤 왕족은 아니고 왕족과 일반 평민 사이에 있는 그런 귀족 계층이지, 그치? 어떤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significant한 롤을 갖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빠지면 안 되겠지. 이때 당시에 언제나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워낙에 일단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체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하게 되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돼. 즉 이코노믹 랜드스케이프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무슨 말이니? 이전에는 에그라리안 소사이티가 됐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것들, 그치? 땅이 최고였어. 하지만 그 이후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커머스와 그다음에 매니팩처링이 뜨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으로써 어떤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문화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셜 스트라티피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 정제가 다야, 그치? 이런 이코노미 랜드스케이프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cultural transformation,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소셜 클래스에 관한 어떤 붕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new 신흥 계급, 몰주아라고 얘기하지. 어떤 그런 신흥 계급의 탄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바로 그 직전이기 때문에 그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 자체에서는 일종의 어떤 살짝의 백드롭을 안 깔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이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백드롭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런 어떤 시대였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돼. 왜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처음부터 거의 사랑 얘기야. 관계에 관한 얘기다. 사랑 얘기다. 그렇지? 대신에 이제 클래스 디비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의 어떤 그 사랑에 관한 가장 큰 장애물, 그 클래스 디비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팀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이 어떤 그 time of writing 아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소설의 어떤 그 퍼블리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밀리 브론테가 소설을 쓸 때 그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1847년 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완벽한 빅토리안 에라였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빅토리안 너블 같은 경우에 물론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 거의 대부분 약간 이제 로맨티시즘에 굉장히 강했어. 이 로맨티시즘이라고 할 것은 이제 로맨스라는 뜻 사랑 얘기라기보다도 요즘 아이디얼리즘이지, 그치? 그 위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사랑을 위한 희생, 그치?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했고, 그리고 특히 어떤 소셜 모랄리티라든가 또는 패밀리 밸류스 뭐 이런 것들 있지. 모랄리티나 또는 패밀리 밸류스나 소셜 하이라키 굉장히 어떤 컨서버티브한 그런 밸류들이 대부분 소설에 많이 나와 있었고 그거를 중심으로 소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제 워더링 하이츠라는 이 소설 자체는 사실은 약간 달라. 단순한 어떤 사랑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패셔닛하고 인텐스한 사랑 얘기야. 사랑 굉장히 인텐스해. 그치? 굉장히 인텐스한 러브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과격해지다 보면 그럼 당연히 일종의 어떤 모럴 앰비규이티가 생기게 되겠지, 그치? 음, 어쩔 수가 없어. 사랑에 관해서니까, 그치? 오케이.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들 이런 걸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결돼서 바로 어떤 소셜 놈 같은 것들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 자체가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빅토리안 에라의 어떤 그 이제 사회적인 상황과는 약간 좀 이제 약간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로맨티시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Emerging Realist Narrative라고 얘기했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로맨티시즘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소설에 관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로맨티시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거틱 리터처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손을 잡고서 같이 유행을 해. 그치? 그래서 거틱 리터처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뭐가 돼서 바로 리얼리즘이 나와. 리얼리즘이 나오고 다음에 이 리얼리즘 자체가 굉장히 또 뭐가 돼서 인텐스하게 돼서 어떤 인디비주얼리즘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보택이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야. 이런 인디비주얼리즘에서는 더 이상 어떤 관계라든가 이게 되게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니? 넘어가가지고 바로 모더니즘이 나오지.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제 어 리터리 무브먼트지, 그치?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버지니아 우프의 그 이제 투 더 라이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의 거의 정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요 시대 때 그치? 이 시대 때 나름대로 어떤 리얼리즘의 어떤 기반을 닦아낸 소설이 바로 워더링 하이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자, 이제 메이저 캐릭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왜냐하면 캐릭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것 자체 캐릭터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이 소설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그다음에 어떠한 집안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두 집안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가 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캐릭터의 관계도야. 자, 일단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갈려. 이렇게 갈려. 그치? 그래서 이제 워더링 하이츠라는 곳과 그다음에 이제 thrush cross grange라는 곳이 있어. 워더링 하이츠는 바로 언쇼 가문의 어떤 소유지야. 언쇼 어떤 패밀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린튼 패밀리야.
린튼 패밀리. 사실은 이제 워더링 하이츠와 그다음에 더러시 크로스 그란지라는 이 두 어떤 나름대로의 동네가 그 어떤 걸 이루느냐 일종의 어떤 서로 어떤 엔티테티컬하다고 얘기하지, 그치? 완전 컨트라스트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 이 가문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수장들, 그치? 당연히 언쇼 가문이니까 미스터 언쇼와 미시스 언쇼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나타난 게 이제 어, 힌들리 언쇼와 그다음에 캐서린 언쇼. 그치? 내가 별표 쳐놓은 게 이게 바로 주인공들이다.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들이야. 얘네들이 주인공들이야. 오케이? 캐서린 언쇼야. 그래서 이 두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일어나. 지금 내가 히스클리프라도 여기다 넣어놨어. 근데 이거는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면서 되는 거. 원래 히스클리프는 여기 있어야 돼. 이 주인공이거든. 이 미스터 언쇼라는 사람이 어디 갔다가 주워온 애야. 히스클리프가. 주워와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살게 한 애거든. 그래서 일종의 파운들리라고 얘기하지, 그치? 원래 이쪽 사람이야. 그래서 미스 언쇼가 이 히트클리프를 주워왔어. 주워와가지고 이제 얘랑 같이 눈이 맞고 정분이 맞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얘기 볼 거고,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남이고, 얘가 장남이고 얘가 딸내미고, 이제 프란시스는 이제 얘랑 결혼한 사람이고, 다음에 아들이 이제 헤럴튼 언쇼라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때부터 이 두 세대의 얘기가 이제 메이저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그다음 이제 린튼네 집안에서는 누가 있느냐? 바로 에드가 린튼이라는 사람과 그다음 이사벨라 린튼, 아들하고 딸하고, 여기도 아들하고 제 딸하고 둘이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이 히스클리프가 이 집에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이 집에서 이제 왔어. 이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주워 온 거지, 그치? 주워 와가지고 집에 살다가 이제 얘가 이제 어디로 가거든. 갔다가 나중에 내가 말했잖아, 그치? 사랑의 어떤 상처를 받고 떠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행복했니 뭐 이렇게 막 이제 막 전시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런 드립을 날리면서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냐? 바로 얘랑 결혼해, 얘랑. 그래서 이사벨라 린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계획적인 거야. 왜냐면 이제 이 캐서린이라는 캐릭터가 이 린튼 가문의 에드가 린튼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벨라 린튼이 있고, 얘는 이제 나중에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 즉 주인공 남자 캐릭터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에 이제 린튼 히트 보면 히스클리프가 이게 되게 특이해. 이게 라스트 네임이 없어. 그냥 히스클리프로 들어가. 그냥 자기 first name과 last name이 히스클리프야. 그러니까 굉장히 앰비규어스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이 히스클리프라는 어떤 그 이제 캐릭터의 나름대로 매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히스클리프야. 그렇지?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제 얘네들 네이밍이 조금 보게 되면 되게 헷갈려. 봐봐. 자, 원래 캐서린 언쇼잖아. 원래 이 집에 있을 때. 근데 얘랑 결혼했다 그랬잖아. 그렇지? 둘이 결혼을 해. 그럼 이 사람 뭐가 돼? 캐서린 뭐가 되니? 린튼이 되겠지. 그치? 근데 지네 딸내미 이름을 갖다가 캐서린 약자의 캐티 린튼이라고 지었지. 엄마 이름 뭐 똑같게 헷갈리게.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따로 이제 캐서린 언쇼라고 원래 이제 메이든 네임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캐서린하고 캐스인데 이게 왜 헷갈리느냐? 히스클리프가 얘를 맨날 캐스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그치? 그 다음에 얘 아들 이름 봐봐. 골 때리지, 그치? 린튼 히스클리프, 그치요? 오케이? 그 라스트 네임을 갖다가 퍼스트 네임으로 쓰고, 지 이름을 라스트 네임으로 쓰고, 그치?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네이밍 센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름 때문에 또 헷갈리기도 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워더링 하이츠라는 The 언쇼 패밀리와 그다음에 Thirst Cross Grange라는 이제 린튼 패밀리 사이의 어떤 그 부분이고, 이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와 그다음에 캐서린 언쇼라는 이 캐릭터의 일종의 사랑 얘기, 그리고 복수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지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막장인지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캐릭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자, 그럼 메이저 캐릭터 한번 봐볼게. 그래서 너레이터가 두 명 나온다 그랬지. 너레이터가 두 명 나온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게 워낙에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극작으로 드라마로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히스클리프를 갖다가 주연한 배우가 누군지 너를 보면, 그래, 니네들 아는가 모르겠다. 나는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노레이터스 먼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아저씨,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럭우드야. 럭우드고,
다음에 이분이 단 이제 넬리가 되겠지, 그치? 넬리, 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너레이터인데 우선 미스터 로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셜 너레이터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다 전부 다 어떤 너레이터기 때문에 둘 다 뭐가 되니 아웃사이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는 건 맞아. 그치? 되게 유니크하고 이제 아웃사이드 퍼스펙티브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로크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제 스토리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인트로듀스만 하고 그다음에 세팅만 얘기를 해. 딱 여기에서 나오고 아프고 그다음에 어때? 이 넬리라는 캐릭터가 이 사람을 더 갖다가 나름 더 간호하고 도와주면서 이쪽으로 거의 메이저 어떤 메인 너레이터는 바로 이분이다. 메인 너레이터다. 그치? 그래서 프라이머리 너레이터고 그래서 언셔와 린튼의 둘 다 어떤 서번트를 할 수가 있었다. 왜 그랬겠어? 당연히 이 넬리는 바로 캐서린, 그치? 캐서린의 어떤 그 메이드였기 때문에 원래는 언쇼 집안에 있다가 그러다가 얘가 일로 시집 가잖아, 그치? 같이 따라가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알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넬리라는 캐릭터. 그래서 둘 다 그 두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캐릭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 사정과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유니크한 그런 어떤 인사이드 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이벤트에서.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된 캐릭터. 왜냐하면은 실제로 어떤 그 자기가 모시는 마스터들, 그 부잣집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한테 딱히 뭐 그렇게 돈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단순한 어떤 잡이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그치? 어떤 심퍼티도 있을 거고, 그치? 그러면서 스틸 그 사람의 어떤 일상에는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겠지. 어떤 클래스의 디비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크리티컬 디스턴스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특이한 이런 어떤 퍼스펙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스타일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국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나와. 너네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보게 되면 뭐더라? 그 이제 영국 드라마 그 다운턴 앱이라는 드라마 있어.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빅토리안 시대 그 이후에 그때 어떤 그 귀족 집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다운턴 앱인데 거기에 어떤 그 프라이머리 퍼스펙티브하고 거기에 있는 하인들 그걸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비슷한 어떤 풍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퍼스펙티브를 갖다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 이거 이후에 차용을 해.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넬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 히스클리프야. 그, 누군지 알겠니? 바로 톰 하디야. 톰 하디라고 아냐?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 톰 하디. 그래서 그, 니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겨가지고 혓바닥 막 나오고, 이거 뭐더라? 이거? 베놈. 그치? 베놈. 그, 베놈에 나오는 그 이제 주인공, 톰 하디. 그치? 이건 아니고, 하여튼. 톰 하디라는 캐릭터다. 그래서 톰 하디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 굉장히 이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사실은 그 이제 원래 프로타고니스트는 캐서린 언셔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소설을 갖다가 소설의 내러티브를 이끌고 가는 어떤 캐릭터가 히스클리프라고 보게 되면 돼. 자, 보면 우선 tortured anti-hero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데 바로 바이로닉 히어로라고 얘기를 해. 그지 바이론 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게 보게 되면 셰익스피어라는 히어로가 있잖아. 트래식 히어로. 이제 그거랑 조금 비슷해. 그래서 tortured anti-hero지, 그치? tortured anti-hero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굉장히 passionate.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뭐 rage라든가 특히 all-consuming rage야. 굉장히 감정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핫헤드라고 보게 되면 돼. all-consuming rage, 그치? 그다음에 jealousy, anger, 그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과 그다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디스트로이 일종의 어떤 symbol of destruction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남자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 under the name of 뭐냐? 바로 그치? 우리가 러브지, 그치? 전부 다 이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전형적인 트래직 엔티 히어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 어떤 엔티 히어로를 보거든. 미스터 로체스터라고 이제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미스터 로체스터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전형적인 이제 어떤 그 바이오닉 히어로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누구냐? 바로 파운들링이지, 그치? 그 리버풀이라는, 원래 이제 리버풀 같은 이제, 지금은 뭐 리버풀, 굉장히 이제 공업부 시점은 옛날에 리버풀 그냥 이제 본이 농촌이었어. 그치? 그냥 깡촌. 거기서 이제 찾아낸 파운들링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원해지, 그치? 리버풀 파운들링. 그래서 미스터 언쇼가 이제 어댑트를 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히트클리프라는 어떤 그런데 히트클리프 어답트라는 히트클리프한테 언슈라는 어떤 라셈을 주질 않아. 그렇지? 오케이 뭔가 좀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애도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하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패션의 밴드 다 나왔지, 그렇지? 딱 보면 이렇잖아. 봐도 그렇지? 순하게 생기지 않았잖아. 오케이 이 얼굴을 봐봐.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패셔닛하고 vengeful, mysterious. 그러니까 그냥 나쁜 상남자의 표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 어떤 그 히스클리프는 바로 러브와 그다음에 리벤지의 일종의 센트럴 피겨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ambiguous social status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언쇼라는 가문 자체는 젠틀이야.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adopt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still 뭐가 되어서 싱글러 네임으로 계속 불려. given name과 surname이 전부 다 히트클리프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어떤 설명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소셜 스타터스에 관한 일종의 뭐가 되어서 그 에밀리 브론트의 일종의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브라니엘 브론트라고 얘기하지. 자기 이제 그 브라더가 되고 아까 내가 이제 보여줬던 그 그림 그린 그 브라늘 브론체의 어떤 그 이제 이런 어떤 라이프에 굉장히 인스파이어가 됐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 오케이? 그래서 뭐 패션이라든가 또는 셀프 디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일단은 누가 뭐래도 뭐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사람을 볼 때 이 히스클래퍼 캐릭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애널라이즈를 하고 대부분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캐릭터인데 그럴 때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어때? 그중에 jealousy, 그다음에 emotional volatility, 그다음에 어떤 revenge,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social stratification에 관한 어떤 그 챌린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써.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에밀리 브론테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가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어때? 바로 이거다.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여라. 뭐 요그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코트 몇 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특히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바로 캐서린이라는 어떤 캐릭터에 관한 어떤 러브와 옵세션, 굉장히 러브가 강하게 되면 옵세션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캐서린에 관한 굉장히 깊은 사랑과 그리고 어때 이게 지나치는 옵세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치? 여기다가 어떤 그 히스클리프에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누군가를 좋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뭐가 되니 나의 어떤 약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핫해드라 그랬잖아. 쉽게 화가 나고 굉장히 막 열정적인 사람들, 이모셔널 볼라틸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어때? 여기에 따른 어떤 이 캐릭터의 그 캐릭터 아크 자체가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해. 이런 것들에 다 보여주게 되는 어떤 representative quote가 이정도 보게 되는데 일단 볼게. 자, he's more myself than I am. Whatever our souls are made of, his and mine are the same. 그치? 챕터 9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즉, 요 어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떤 거냐? 굉장히 어떤 그 intense connection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캐서린과의 어떤 굉장히 깊은 본드를 얘기하는 거다. 캐서린이 실제로 어떤 그 이제 히스클리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단순한 어떤 피지컬 이그제스턴스를 갖다 넘어서 우리의 소울이 그냥 합쳐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히스클리프의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이제 캐서린 아이덴티티 자체가 굉장히 거의 합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그 이 부분 자체가 약간 어떤 소울메이트 컨셉, 우리가 보통 소울메이트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어떤 강렬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소울메이트 컨셉에 관한 굉장히 깊은 사랑, 두 사람의 어떤 인텐스한 어떤 본드를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 자, 이 부분은 이제 히스클리프가 얘기하게 되는 어떤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일단 이제 다운표인데 이 엑스크레이션 마크가 팍팍 찍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그 desperation 또는 despair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이냐? 즉 이제 그 캐서린이 죽거든.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랑이 죽었다. 즉 딴 남자랑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스틸 그치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Cannot live out my life, cannot live without my soul. 그치? 자, 내가 이제 내 인생과 같이 못 산다란 말이니까 어때? 나 자살하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돈을 다 잃어버렸다 이번 코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때? My soul, my life 자체는 뭘 얘기해? 바로 캐서린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히트클립 같은 경우는 캐서린 자체가 결국 뭐가 되어서 자기 어떤 이모셔널 또는 existential substance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캐서린이라는 캐릭터는 결국 뭐다? 히트클리프의 existential sustance가 될 수밖에 없다.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하이퍼볼릭하게 쓰여졌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하이퍼볼릭 러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론테 소설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어떤 개념인데 특히 어떤 히트클리프의 어떤 사랑에 관한 어떤 인텐시티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히트클립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I cannot live without 이런 말이 이제 나름대로 뭐가 되겠어 그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아나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이 부분 자체가 나름대로 뭐가 돼서 어떤 themes of destruction을 갖다 우리가 foreshadowing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 살 이유가 없어졌잖아,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냥 막 가겠다 이런 말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사랑하는 여자를 린턴이라는 어떤 그 가문과 오렌지라는 가문과 자기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복수심에 불타. 그래서 그 영지나 또는 거기에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이제 디스트럭션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폴쉐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Revenge and self-destruction.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그 이제 엔타이 히어로고 그다음에 어떤 옵세션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모든 거는 즉 뭐냐면 얘는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진짜 심장으로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캐릭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히트클리프 메인 캐릭터야. 사실은 이제 이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 두 명만 알면 돼. 히트클리프하고 그다음에 캐서린만 알면 돼. 자, 두 번째 캐서린 얼쇼. 그치? 실제로 이제 붉은 옷을 많이 입는다. 이제 정열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똘똘하고, 프리시프리시고 예쁘고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캐릭터인데,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프로타고니스트로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노벨의 theme인 어떤 passion, conflict 그리고 이제 struggle. 자, 이 conflict과 struggle이 되게 비슷해.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바로 between societal expectations and personal desire라고 얘기하는 거지. societal expectation 뭐가 되겠어? 바로 일종의 자기 어떤 그 스테이터스 코를 갖다 유지를 하려는 이게 되겠지. 즉 뭐가 돼서 그 사회의 expectation. 왜냐면 지금 자기도 젠트리 가문, 귀족 가문의 사람이니까 결혼도 귀족 가문의 사람이랑 해야 될 거 아니야. still 그때 당시에 결혼 자체가 사실 이제 가문과 가문의 어떤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퍼스널 디자인은 누구다? 바로 이제 히스클리프라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지. 음. 일단은 보게 되면 법적으로 보면 봐봐. 좀 애매하긴 한데, 그치? 가족이지. 아버지가 입양을 했으니까, 그죠? 가족이지, 그치? 뭐 피는 다르지만 가족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파운들링이고 이름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틸 천민이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 얘랑 사랑을 이루게 되면 일단 자기는 그냥 뭐해서 그 가문에서 디스온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권리를 뭐 이런 걸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겠지. 보통의 어떤 그 빅토리안 로manticis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사랑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이제 소셜 익스펙테이션 자체에 굴복을 해서 거기는 어떤 린튼이라는 캐릭터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런 어떤 컨플릭트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 캐릭터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사실 요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어때? 이 어떤 컨플릭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캐릭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바로 저 히트클리프의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스타크로스 러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프리 스피릿 보통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프로타고니스트 여자들 캐릭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굉장히 똘똘하고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런 캐릭터고 역시 이제 어떤 그 passion for Heathcliff and desire for social status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디시전이지. 그래서 이 디시전 자체가 사실은 이 디시전 자체가 실제로 뭐다? 이 어떤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을 갖다 드라이빙을 하게 된 디시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에드가 린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 이 사람이 그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되게 좋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 오케이. 그래서 에드가 린튼이라는 캐릭터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보게 되면 choosing culture over nature라고 일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culture란 말은 어떤 뭐에 대해서 culture라는 건 우리가 artificial하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일종의 어떤 소셜 놈이고, 그다음에 nature란 것은 그냥 이제 자연인데 우리가 좀 하기는 본능이지, 그치?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이제 passion이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제 전형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리저너블한 선택이야, 그렇지? 오케이. 하지만은 이 히트클리프라는 캐릭터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다. 얘가 그렇게 막 갈지는 몰랐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 때문에 아무튼 트래직 컨시퀀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이런 트래직 컨시퀀스, 즉 일종의 디시전과 그다음에 디시전에 따르는 어떤 이런 트래직 컨시퀀스 자체가 결국은 이 소설의 플러스가 다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 어떤 드라이빙 포스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 두 캐릭터가 결국은 이 소설을 다 이끌어낸다고 보게 되면 돼. 이제 themes of love, class, identity, revenge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I am Heathcliff. 그치? 자, 나는 히트클리프래. 이거 히트클리프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일종의 어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 inner conflict를 얘기한 어떤 declaration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보면 바로 캐서린의 declaration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지. He's always in my mind, not as a pleasure any more than I am always a pleasure to myself, but as my own being. 비슷하지, 그치? 즉 굉장히 어떤 그 보게 되면 동질감이 있는 거잖아. 즉 뭐냐면 히스클리프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와 자기 어떤 소셜 스테이 굉장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떤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사실 엮여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를 바로 intertwined identities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히트클리프와 굉장히 어떤 깊고 그다음에 원래 되게 인트린식한 그러한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다음에 역시 이제 두 번째도 일종의 어떤 이너 컨플릭트가 보이고 있지. 왜냐면 내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굳이 내가 이렇게 I'm Heathclif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데코레이션 할 필요는 없었다. 그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데코레이션 자체가 어떤 컨플릭트를 얘기하는 건데 뭐에 관한 것이냐? 바로 일종의 히트클리프에 관한 어떤 어태치먼트와 다음에 societal pressure에 관한 그치? 거기에 관한 어떤 그 컨플릭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어떤 소셜 인플루언스에 관한 코트가 나오는데, 오케이. It would degrade me to marry Heathcliff now. degrade란 말 쓰지, 그치? 오케이. 자기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아진다. 즉,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셜 인플루언스가 얼만큼 강한지, 오케이. 어떤 사람의 일생, 특히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초이스에 있어 어떤 소셜 인플루 얼마큼 강한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 You degrade me to marry Heathcliff now, so he shall never know how I love him.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썸만 타는 건, 그러니까 썸이라기보다는 이게 둘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결코 입으로 얘기를 안 해, 그렇지? 일종의 시크릿 러브에 관한 어떤 그런 개념이지.
And that not because she's handsome, Nelly, but because she's more myself than I am. 오케이, 넬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But because she's more myself than I am.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self awareness와 거기에 regret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즉 특히 이제 시크릿 러브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얘기를 했었더라면 히트클리프는 그렇게 굉장히 어떤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텐데라는 물론 당연히 이런 게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니 어떤 그 이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극적인 어떤 아이러니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일종의 소셜 스탠딩을 위해서 어때? 이 시크릿 러브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form of 뭐다? 바로 sacrifice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그 캐서린 언쇼의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이너 컨플릭트가 다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초이스 자체가 뭐해서 이 이제 두 가문의 어떤 디스트럭션을 이끌게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메인 캐릭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어디 봤냐? 요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두 캐릭터, 그치? 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린튼 패밀리, 그래서 thrushcross grange라는 어떤 그 이제 레지던스에 살고 있는 그 린튼 패밀리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는 어떤 언셔 패밀리에 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린튼 패밀리야. 그래서 이제 thrushcross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thrushcross grange에 살고 있는 이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에드거 린튼이야.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배우야. 이제 옛날 건데 Love Actually라는 어떤 그 영국 그 이제 크리스마스마다 하는 그런 어떤 로맨스 코미디 있거든. 로맨틱 코미디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 그래서 여자 앞에서 그때 키아라 나이틀렸는데 그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뭐냐 그 저기 앞에 막 그 카드보드 같은 거 들고 뭐 너를 사랑하네 어쩌네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인데 하여튼 이제 에드거 린튼 그래서 이제 그 thrushcross grange라는 사는 어떤 린튼과의 첫 번째 아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보통 린튼이라는 가문과 얼시라는 가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컨트라스트가 린튼 가문 나름대로 때 전형적인 영국의 젠트리 그리고 어떤 리파이먼트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얼씨가 약간 좀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패션되고 뭔가 좀 보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더 이제 좀 거칠어. 오케이 그래서 이 에드거 린튼 즉 린튼 패밀리를 보게 되면 이제 컬처럴 리파이먼트와 그다음에 소셜 스타터스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영국 귀족 가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히스클리프와는 뭐다 당연히 샵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지 그치 히스클리프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되게 남자답고 이런 반면에 굉장히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히스클리프라는 어떤 캐릭터와 그다음에 일종의 에드거 린튼 캐릭터 자체에 어떤 굉장히 어떤 샵 컨트라스트를 줌으로써 일종의 클래스 간의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일종의 어떤 컨플릭트를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캐서린 허스번드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도팅운이란 말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익스트림리하게 언크리티컬하게 사랑을 해 실제로 그 이제 자기 와이프가 히스클리프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자기 와이프와 자기 딸한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쏟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게 되면 린튼, 에드거 린튼과 그다음에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이제 캐서린 이렇게 그때 이 어떤 러브 트라이앵글에서 어떤 젠틀러 사이드를 맡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다음에 두 번째 이사벨라 린튼 그치 그래서 에드거 린튼 이 린튼 가문의 어떤 딸내미야 그래서 이제 봐봐 이게 히스클리프가 얼마나 약간 좀 쓰레기 같은 거냐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 이 남자가 결혼을 했잖아 그치 결혼하니까 이 남자의 어떤 누구니 그 이 에드거 린튼의 어떤 그 이제 자기 동생 그치 여동생하고 지가 결혼을 해버려 그래서 그 여동생이거든 근데 좀 불쌍해 이것도 그래서 에드가의 시스터고 다음에 이제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이제 인탱글이 되는 건데 이제 당연히 원인이 있었겠지 그지
그 막 못 살 때는 아니고 나중에 돌아와서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일종의 어떤 그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마성의 매력이란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히트클리프 리벤지에 사실은 이 여자는 이제 사랑한 죄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리벤지에 사용이 된 거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히스클리프가 되게 나쁜 놈인 게 이게 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긴. 그래서 되게 막 괴롭히고 막 마니플레이트하고 막 이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행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제 린튼 히스클리프라는 이제 애도 있어. 엄마하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escape and death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도 막 견디다 보니 애 낳고 도망가거든. 도망가서 죽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이제 안 된 그런 캐릭터다. 이사벨라 린튼으로 보게 되면 될 거야. 다음에 캐티 린튼이라고 나오지, 그치? 자, 누구다 이 캐티 린튼이 바로 캐서린과 그다음에 앞에 말했던 에드가의 딸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조금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캐서린과 에드가의 딸이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엄마를 닮았어. 되게 큐리어스하고 스트롱윌드가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어떤 그 컨플릭팅 월드의 브릿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3세대 간 소설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세대에서 어떤 컨플릭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에서 이 컨플릭트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뭔가 어떤 리솔브가 돼. 그 리솔브가 되는 어떤 레졸루션이 되는 어떤 센트럴 캐릭터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브릿지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 마지막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헤어톤과 이제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 헤어톤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 자 바지 그치?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 그치? 얘잖아. 캐서린의 누구? 오빠의 아들 얘랑 사겨. 사촌 아닌가?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그래. 오케이. 근데 하여튼 그렇다. right?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이 히트클리프가 지 아들이랑 얘랑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 하여튼 그래서 막장 그 얘네들은 답이 없어. 영국 애들 보게 되면 진짜 답 없거든. 그래서 하여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근데 그렇다. 그래서 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고 또 요렇게 연결되거든. 그래서 이 캐릭터야 캐서린튼. 그치.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플롯 보게 되면 이제 얘가 나오겠지만은 그런 어떤 캐티 린튼이라는 캐릭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뭐 영국 애들은 워낙 좀 지저분하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알아두고 그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뉴 제너레이션 포텐셜을 얘기 좋은 것만 보면 되지 좋은 것만 그렇지 좋은 것만 보면 된다 그런 포텐셜과 그다음에 어떤 그 과거의 그리번스를 다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다 캐티 린튼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린튼 히스클리프 아들이지. 히스클리프와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누구니? 그 이제 이사벨라와 아들인데 약간 좀 이제 불쌍하게 생겼지, 그치? 아버지한테 이제 되게 많이 막 당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히스클리프가 자기 아들을 막 마니플레이트고 막 이용을 해. 오케이? 그래서 이사벨라 son이고 weak and manipulative에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서 히스클리프 리벤지의 어떤 그 메이저 툴이야. 즉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린튼 가문의 어떤 그 뭐가 돼서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히스클리프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까 나왔던 얘 있잖아요. 얘랑 결혼시키려 그래 강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his marriage to Kathy Linton is orchestrated for Heathcliff's gain. 뭐 바로 그 린튼 가문의 성물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얘도 죽는다. 많이 죽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히스클리프 리벤지가 거의 얘 때문에 다 망하지, 그치?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히스클리프도 결국에 디클라인을 가져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린튼 히스클리프라는 어떤 캐릭터다. 자, 언쇼 패밀리 한번 봐볼게. 약간 좀 이제 언쇼 패밀리 같은 조금 그 뭐냐 좀 와일드해. 첫 번째 힌들리 언쇼야. 보게 되면 이제 캐서린 언쇼의 오빠. 딱 봐도 좀 건방지게 생겼지, 그치? 자, 봐봐. 이 언쇼 가문에서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캐서린이 있어. 그러면 자기 동생이잖아.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런데 어디서 주워온 놈이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왔어. 리버풀 같은 데서 거지 깽깽이를 주워왔는데 얘가 어때 되게 말도 없고 뭔가 좀 이제 좀 희한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어, 그치? 근데 자기 여동생이랑 막 좋아하고 그래. 그럼 오빠 입장에서는 저 거지 새끼 화나겠지, 그치? 그거야, 그거. 오케이? 처음에 일진이 어떤 히스클리프의 가장 강한 안타고니스트다.
가장 강한 안타고니스트야.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bully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히스클리프는 잊지 않지. 얘는 뭐해서 리벤지의 어떤 그 이제 뭐라 그랬니? 그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오케이. 와서 복수해.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ragic figure가 되는 거고 consumed by hatred and loss. 죽겠지. 죽어. 그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술을 처마시고 죽어. 하여튼 그렇게 된다. 재산 다 뺏기고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히트클리프 다 뺏기고 죽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다운폴 자체가 결국은 어떤 히트클리프의 어떤 리벤지가 처음에 시작된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리벤지의 시클 네이처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노벨에서 굉장히 서퍼링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처음에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나와가지고 뭐 딱히 이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스틸 그래도 그치?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럴턴 언쇼. 보게 되면 이제 이 어떤 힌들리의 아들이지. 오케이. 그래서 힌들리의 son이고, 그다음에 역시 봐봐 아버지가 히트클리프한테 굴러 들어온 돌한테 그치 고아한테 돈을 다 뺏겼어. 그치. 그럼 당연히 얘도 그치 그 히트클리프랑 어떤 재산을 갖다 다 뭐가 되니 다 뺏겼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거지돼. 오케이.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귀족 집안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몰라. 글도 몰라. 오케이. 그런데 아빠랑 다르게 굉장히 애가 괜찮아. 노블 하티드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언쇼의 레거시를 갖다 인바디를 하고 있는 진정한 어떤 뭐다 이제 후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캐트 린튼과 릴레이션십이 이어진다 그랬잖아. 사촌인데 자기의 이제 그치? 어, 고모의 딸이지, 그치? 자기 아빠의 여동생의 딸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캐피가 얘 보고 불쌍하잖아. 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글 가르쳐 주다가 둘이 눈이 맞아.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프와 다음에 possibility of redemption을 갖다 얘기를 한다. 결국에는 좋은 캐릭터다. 좋은 캐릭터다. 오케이? 그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캐릭터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우리가 좀 복잡하지, 그치? 근데 두 가문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플러스에 갖다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관계들이 하나하나 이제 맞춰지게 될 거야. 왜냐면 이 워더링 하이츠는 어떤 팀이고 뭐고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스토리 자체가 워낙 재밌고, 스토리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다 따라 들어와. 그래서 사실은 보통 내가 캐릭터하고 스토리를 첫 번째 시간에 다 때려봤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팀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스토리 자체를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까지 이제 일종의 어떤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플롯에 관한 얘기 좀 하면서 어떻게 이 어떤 각각 캐릭터들이 성장을 하고, 히트클리프가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하고, 그다음에 왜 이게 막장 속수일지 얘네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플롯 어널리시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Tale of Love, Revenge and the Social Class Divide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지, 그치? 특히 이제 사랑과 이제 복수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우리가 이 플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이해를 해야만 되느냐? 두 개의 어떤 컨트라스팅 세팅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만 돼. 두 개의 메인 세팅이 아까 얘기했듯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어떤 그 이제 레지던스와 그다음에 thrush cross grange라는 두 번째 레지던스야. 워더링 하이츠 여기서 누가 있어? 바로 언쇼 패밀리가 있는 곳이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캐서린과 그다음에 히트클리프 알 수가 있겠지. thrush cross grange는 바로 린튼 패밀리지. 에드가다라든가 다음에 이사벨레 같은 이런 캐릭터가 있는 부분이다. 즉 두 개가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스토크 컨트라스트 갖다가 이루게 되는 건데 보면 이제 워더링 하이츠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요크셔에 있는 모어링에 있어. 모어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첫 번째에다 넣어놨거든. 여기 있지, 그치?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 그치? 그냥 이제 나무가 있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사진이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에밀리 브론테가 이 광경에 가서 이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사진이야, 실제로.
긁어왔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워더링 하이츠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이런 몰이 있는 굉장히 이제 윌더니스가 있고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딱 보다시피 굉장히 좀 이제 과격하다랄 정도로 와일드, 그치? 그래서 윌더니스 또는 와일드니스 또는 패션,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에 충실한 어떤 natural world를 얘기한다. 네? 그래서 히트클리프라는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워더링 하이츠라는 장소가 주는 어떤 바이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thrush cross 게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형적인 어떤 영국의 아주 이제 부드러운 젠틀이 얘기하는 거지. culture, refinement, civilization. 그렇지? 그래서 일종의 어떤 린튼, 여기서 린튼이라고 하면 보통 에드가 린튼 얘기해. 이 에드가 린튼의 어떤 월드를 갖다 나름대로 대표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어떤 컨트라스트 자체가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internal, external conflicts 얘기하는 것들. 특히 캐서린의 divided loyalties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캐서린 같은 경우에 어때? 일종의 the reason과 다음에 패션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캐서린 일단 리즈닝에 관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리즈너블한 선택은 당연히 뭐에서 린튼 가문과의 선택이지, 그치? First Cross Grange가 되는 거고, 하지만 캐서린의 패션은 어디에 있다? 바로 히트클리프라는 워더링 하이츠에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워더링 하이츠지, 그치? 폭풍의 언덕이라고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이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렇다. 라고 보게 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설의 첫 번째 파트, 워더링 하이츠라는 소설이 도대체 어떤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선 이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1801년에 욕시어 모어즈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니셜 씬 자체가 미스터 로크드라는 사람이 히트클리프를 방문을 해. 이 워더링 하이츠에. 그런데 굉장히 어떠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별로 이제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호스틸리티를 갖다 겪고 그리고 나서 밤마다 캐서린 올쇼의 어떤 그 귀신, 고스트한테 굉장히 막 시달려. 바라서 첫 번째 부분만 보게 되면 이게 그래서 거스이구나라고 얘가 될 거야. 이게 일이한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당연히 아프겠지? 그래서 이 아저씨 아파. 음. 이 아저씨 그거 보고 귀신이 놀래가지고 아파. 그래서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넬리 딘이라는 이 이제 프라이머리 너레이터가 되겠지. 이 프라이머리 너레이터가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돌보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 이 워더링 하이스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이 사람들 어떤 히스토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어떤 그 이제 플롯 자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그래서 보면 넬리 커넥션, 보게 되면 얼쇼와 그다음에 린튼의 두 가문이 전부 다 서번트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이드 퍼스펙티브를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설 자체가 나름대로 그 플롯 자체가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우리가 뭐다? 어떤 세팅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언쇼 패밀리 다이나믹스야. 워더링 하이스에 있는 부분이지. 처음이야. 그래서 미스터 온쇼가 어디 갔다가 돌아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돌아오면서 미스터 온쇼가 돌아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 사람이 어때? 꼬질질이 아기를 하나를 데리고 와. 꼬질질 흘리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 얘가 바로 히트클리프다. 음. 어, 어디 이제 그 리버풀 같은 데 갔다가 올판을 갔다가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제 양자로 삼게 되는 건데 온쇼가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런데 당연히 히트클리프의 프레젠스를 보게 되면 여기 두 집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있는데 뭐해서 바로 캐서린과 그리고 여기서 볼 때 힌들리라고 나오지. 캐서린은 이제 신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괜찮네. 그럼 힌들리는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일종의 어떤 캐서린과는 뭔가 약간의 어떤 번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힌들리와는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그 안타고니스틱 릴레이션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힌들리가 히스클리프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분리를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첫 번째 파트에서의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트클리프와 캐서린 나름대로 어떤 본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얼리 프렌드십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그 가족 간의 오포지션 또는 일종의 어떤 소셜 클래스에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보게 되면 히트클리프와 그다음에 약간 좀 썸 비슷하게 이렇게 타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캐서린과 이렇게 썸을 비슷하게 타기는 시작을 해. 그치?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애는 이제 여자애잖아. 그래가지고 어리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되게 잘 받는 애니까 그 바로 옆 동네 에드가 린튼이라는 어떤 그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과도 어떤 연관이 있어. 그치? 근데 얘가 두 개를 거부를 안 해. 둘 다 좋아해. 같이 인조이를 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이제 에드가 린튼과 인게이지를 하게 된다. 이제 히트클리프가 여기서 약간 좀 화를 내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일종의 어떤 Thirst Cross Grange에서는 어떤 린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가의 어떤 시스터 이제 이사벨라라는 캐릭터도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 린튼과 그다음에 에드가 린튼이 있고 그다음에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 캐릭터가 돼야 되겠지, 그치? 히트클리프의 사랑과 에드가의 사랑, 즉 이것 자체가 일종 여기서부터 일종의 컨플릭트가 시작이 된다고 보게 되는데 당연히 에드가라는 사람이 이제 뭐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애도 되게 착하고 그리고 되게 신사고 그리고 어때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이제 the reason 그치 또는 culture 또는 refinement가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반면 히트클리프는 어때 굉장히 어떤 그 이제 패션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 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이처와 그다음에 컬처의 어떤 컨플릭트를 갖다 보여주게 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해지지 그치 자 히트클리프의 디파처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이제 히트클리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떠나 히트클리프가 떠나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캐서린이 어떤 자기와 결혼하는 거에 관한 어떤 다웃을 갖다 듣게 돼.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 잠깐만 이 부분이야. 그치? 딱 여기까지 들어. 딱 여기까지 들어.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would degrade me to marry Heathcliff now. 여기까지만 들어.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히트클리프가 열받아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들었으면 되는데 딱 여기까지만 들어. 여기까지만. 그치? 일종의 드라마틱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극적인 아이러니야. 여기까지만 듣고 히트클리프가 가버려. 아, 이 여자가 나를 그냥 놀잇감으로 생각했구나. 그치? 오케이? 안 그래도 복수심이 불타는 앤데.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자기랑 결혼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서 그치 자기 어떤 스타터스 때문에 소셜 스타터스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히트클리프가 떠나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떠났다가 어떻게 들어와? 조금 있다가 일종의 젠틀맨 돈 많이 벌어서 오게 되는 거지, 그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치? 돌아와서 아주 부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이거지 바로 seeking revenge야. 음. 자, 그럼 요 사이에서 이 어떠한 가족들의 무슨 얘기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그 이상한 그림 안 그리고 내가 이제 따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자, 요 아까 봤던 음, 이 부분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히트클리프가 여기서 다시 리턴을 한 거야, 그치? 히트클리프가 리턴을 한 거고, 다음에 캐서린과 에디가 린트는 결혼을 했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힌들리도 결혼을 했지. 힌들리하고 프란시스도 사실은 여기서 결혼을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죽음이 나온다. 오케이? 누가 죽느냐? 바로 이제 프란시스 언소가 여기서 죽어. 첫 번째 사람 죽지. 죽고 이제 이렇게만 남아. 이렇게만. 힌들리하고 이렇게만 남아. 여기서부터 이제 힌들리가 약간 어떤 그 자기 와이프도 죽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히트클리프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다음부터 약간 살짝 막 나가기 시작을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히트클리프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뭔가 어떤 복수의 서막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자, 이제 사이클 오브 리벤지가 비긴이 돼.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지거든. 그래서 보면 이거 아닌데?
똑같지. 아까 보면 이제 이 사람 죽었다고 얘기했지, 그치? 이 사람 죽었다고 얘기했어. 자, 이제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둘이 결혼했잖아, 그치? 둘이 이렇게 결혼했잖아. 둘이 결혼해서 히스클리프 나중에 신사가 돼서 와가지고 어때 이 사람의 어떠한 에드가의 그 동생인 이사벨라하고 결혼을 해. 이렇게 결혼을 해. 둘이 결혼을 하고, 그치?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뭐다? 이 사람은 그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 리벤지의 어떤 그걸로서 결혼을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줄게 얼마나 행복한지 보자 이런 거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힌들리가 지금 보게 되면 그 죽고 이렇게만 남았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 어떤 보게 되면 얘가 힌들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챌린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히스클리프가 뭐다? 워더링 하이츠의 어떤 재산을 다 뺏어와. 이게 첫 번째. 즉 여기서부터 모아서 바로 히스클리프가 이제 워더링 하이츠라는 일종의 어떤 어쇼 가문의 어떤 수장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첫 번째 어떤 리벤지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 관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생각을 해볼게. 얘가 둘이 결혼 관계가 좋았겠냐? 일종의 복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오케이, 일종의 복수였기 때문에 얘가 되게 이제 이사벨라도 그렇게 나쁜 되게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히스클리프 어떤 야성미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되게 막 어뷰즈를 하고 막 되게 막 심하게 하고 그래. 그래서 아기를 낳고 린튼 히스클리프를 낳고 도망가. 음. 그래서 도망갔다가 역시 이제 여기서 또 죽는다. 죽어.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이제 린튼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의 컨트롤로 두게 되는 거지. 둘이 같이 갔다가 이제 죽거든. 그래서 린튼 히스클리프는 이제 아빠랑 같이 살게 되고 그냥 아빠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 아빠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나쁜 영향도 되게 많이 받게 되겠지, 그렇지? 일종의 악영향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리벤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조금 막장으로 가기 시작을 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느냐? 당연히 참 이게 별일 없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캐서린이 아파. 캐서린이 아프다. 그래서 캐서린이 이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아픈데 근데 이 히스클리프가 캐서린 절대 안 봐. 그러다 비밀리에 혼자 가서 캐서린을 보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게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전형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막장 드라마의 어떤 치정 뭐 이런 거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히스클리프가 돌아오면서 그거 보면서 더 아프고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 캐티 린트라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 그래서 지금 누가 죽었니? 죽었지? 다음에 죽었지? 다음에 돌아가셔. 벌써 3명 죽었지? 오케이? 죽어. 자, 여기서 이제 히스클리프가 완전히 돌아.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 갖다 사회 책임, 그다음에 뭐 해서 일종의 어떤 얼쇼 가문의 책임,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린튼 가문의 책임 다 돌리기 시작을 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히스클리프가 결국은 이제 캐서린에 돌아오고 얘기하는데 말 듣겠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케이? 캐서린한테 어떤 그 플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에 관한 사랑 또는 여기서는 사랑이 아니지 depth of his passion 여기서는 거의 진짜 뭔가 약간 그 옵세션이지, 그치? 이 옵세션, 그 강한 패션이지 이걸 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니? 얘 지금 재산 다 뺏겼다 그랬지, 그치? 지금 히스클리프가 워드링 하이드가 테이크 오버 했잖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가 돼서 핸들리도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때 술 먹고 죽어. 그렇게 죽는다. 즉 이 가문은 지금 완전히 이제 워더링 하이츠에서 얼쇼 가문은 완전히 끝난 거야. 헤럴턴 얼쇼만 빼놓고. 그치?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린튼과 캐티의 릴레이션십이 나오게 돼. 여기서 린튼은 누구니? 바로 얘. 린튼과 다음에 캐티의 릴레이션십이지. 결국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릴레이션십 왜 했겠어? 봐봐. 현재 지금 이 가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때? 죽었고 이 대가 완전히 끊겼죠. 이거 하나만 남아있지? 그 다음에 이것도 테이크오버를 했어.
테이크오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때? 이사벨라가 죽었어. 그치? 자, 그럼 이 가문에도 어때? 에드가만 남아있어. 그 다음에 에드가의 뭐가 되겠니? 자기 어떤 재산이 돌아오게 되는 건 바로 이 딸내미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가리를 굴리지. 내 아들하고 다음에 얘를 결혼을 시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arranged union을 해. 둘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히트클리프가 자기 선을 갖다 마니플레이트 하고, 그다음에 캐트를 마니플레이트 해서, 그래서 뭐 해서 바로 이 트러스크로스 그랜지의 어떤 재산을 갖다 전부 다 자기가 테이크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 arranged marriage를 시킨다.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돼? 얘가 또 죽네. 얘가 죽어버려. 아들이 죽지. 즉 이러한 어떤 그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캐티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도 결국은 지금 시아버지잖아. 그렇지? 결국은 어때? 일종의 히트클리프에 대한 컨트롤이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 내려가면서 지금 히트클리프만 뭐해서 전부 다 차지하게 되고 이 어떤 그 이제 이 어떤 플롯을 갖다가 리벤지 플롯을 계속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치클리프가 또 죽는다. 아, 맞다. 여기서 이분도 돌아가셔. 에드가 린튼도 이제 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싸그리 다 죽는 거야, 지금. 캐릭터를 보게 되면 다 죽어, 다.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어. 얘도 죽고. 그렇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이분들은 지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이미 어떤 그 선상에서 사라지신 분이고. 결국은 지금 말했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으니까 강한 거야. 이제 히트클리프 혼자만 계속 살아남아서 이 워더링 하이츠와 트러시 크로스 그랜지라는 모든 부분에 어떤 장악을 하게 되게 되는 부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왜 막장? 이게 다 죽어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자체가 막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히트클리프도 뭐가 되겠어? 시름실 말타가 죽어.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죽고, 그치? 얘도 죽지. 오케이? 자, 어떻게 죽느냐면 계속 캐서린의 어떤 그 이제 영혼? 아니, 고스트를 계속 봐. 즉, 여기서 일종의 고스트에 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긴 사랑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캐서린의 어떤 기억들, 그때 좋았던 기억에 그냥 사무치면서 사는 거야. 사무치면서 살고, 결국은 히트클리프 모든 복수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모르는 사랑에 관한 복수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히트클리프도 죽는다. 어디에서? 바로 캐서린의 어떤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 그래서 일종의 어떤 여기서 일종의 어떤 사이클 오브 리벤지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이제 워더링 하이츠와 그다음에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에서 남아있게 되는 부분은 어때? 이제 딱 요 두 캐릭터만 남지, 그치? 이 두 캐릭터만 남아. 요 캐릭터만 남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캐릭터만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촌지간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두 캐릭터 결국은 어떤 이 두 가문의 마지막에 어떤 호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때 레졸루션으로 끝난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애매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는 이미 돌아가셨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누 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죽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죽고, 그치? 와이프 죽고, 그다음에 얘 아파서 죽고, 나름대로 자기 딸내미 보살피다가 힘들어서 죽고, 그다음에 아들내미 얘랑 결혼시켜 놨더니, 그치? 사고 나서 죽고, 그치?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캐트린 방에서 캐트린을 갖다 그리워하다가 여기서 죽고, 싹 죽어, 싹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죽음이 많아서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머지 이 부분들, 그치? 이 두 캐릭터가 결국은 이 어떤 워더링 하이츠라는 어떤 그 언쇼 패밀리와 그다음에 트러시 크로스 그랜지라는 린튼 패밀리의 어떤 대를 잇게 되는 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촌지간이잖아, 그렇지?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게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찍 죽고 자기 낳다가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 먹고 죽고, 그렇지? 그다음에 아버지는 누구? 얘한테 재산 다 뺏기고,
그렇지. 히스클리프 재산 다 뺐는데 그렇지. 다 뺏기고 그래서 그냥 거지처럼 살아. 그래서 글도 몰라. 이 귀족 집안의 애가. 그런데 이제 캐티가 뭐가 돼서 얘한테 이제 글 가르치다가 그렇지. 글 가르치다가 이제 둘이 눈이 맞는다. 둘이 조금 이제 좋아하게 된다. 즉 뭐냐면 둘이 사실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촌지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일종의 바이런스를 갖다가 어떤 리벤지의 어떤 그 파사이클을 갖다 깨는 그런 어떤 레졸루션과 호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캐티와 해럴턴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둘이 결혼을 해. 둘이 결혼을 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사랑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러브의 파워, 그치? 디스트럭티브 파워와 힐링 파워라고 얘기했지. 즉 히스클리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랑의 어떤 디스트럭티브 파워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이라면 얘네들은 모아서 일종의 어떤 사랑의 힐링 파워를 얘기하는 부분. 즉 마지막에 일종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넣어주는 걸 잊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어떤 그 이제 막장 드라마가 그렇듯이. 자 그래서 이제 요것 자체가 올드 윈드의 어떤 힐링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자체가 이제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캐서린과 에드가의 그레이브에서 두 영혼들이 같이 노리는 장면이 나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the ghosts wandering together implies a transcendent reunion beyond life's turmoil.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령이 돼서 그래서 저 세상에서 그렇지. after life에서 굉장히 어떤 그 이제 화해를 하고 잘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얘기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히스클리프의 어떤 캐서린의 사랑에 관한 어떤 드라이브가 이제 이 어떤 그 모든 워더링 하이츠라는 어떤 그 이제 소설의 어떤 그 백본을 이룬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주원의 어떤 성공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결국에 복수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플롯의 아날리시스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플롯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그 사랑과 뭐가 되겠어? 네, 복수, 그치? 우리가 보면 바로 love and revenge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컨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에서 이제 레졸루션이 따라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플롯이고 그래서 요것만 일을 하게 되면 소설 자체를 이 정도 일을 하고 소설을 보잖아. 그러면 이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어떤 팀과 심볼리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거는 이제 어떤 소설 스토리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도 얼마만큼의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에밀리 브론테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지.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히어로에 관한 얘기 이걸 빼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흔하게 바로 바이로닉 히어로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와일드하고 그 상남자야. 근데 보통 상남자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컴플렉스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여서 플로드가 됐어. 뭔가 어떤 자기의 욕망이나 또는 열정을 갖다 어떻게 걷잡을지를 못해. 특히 어떤 뭐가 돼? 이 플로라는 개념은 뭐였어? 일종의 lack of reasoning이야. 그러면 언제나 상남자는 어때? 사랑이 최고지, 그치? 그래서 propriety나 어떤 reason보다도 언제나 사랑이 먼저다. 그렇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개념들 모든 어떤 바이런 히어로가 그렇다. 그래서 typical 여기 리벨리어스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미스터 로체스터 같은 원래 부잣집 사람이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어떤 히스클립 같은 이제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 빡빡빡 기어 올라온 어떤 그 계룡이라 그러지, 그치? 개천에서 용난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감정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멜랑콜리하고 그렇지. 그리고 어때? 또 뭔가 소사이티가 아이솔레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잘 적응하기 힘들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바이올린 히어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워더링 하이트의 바로 이제 히스클리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니의 미스터 로체스터가 있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역시 특히 어떤 캐릭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히스클리프라고 하게 되면 언제나 니네들이 이럴 쓸 일이 있을
있다라면 언제나 뭐에서 바이러닉 히어로라는 이 타이틀 갖다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이건 그냥 필수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띠은 뭘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사랑이지, 그치? 오케이, 사랑. 사랑을 빼놓고 이 소설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어떤 프레젠팅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그치? 그래서 어떤 passion 또는 destruction,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때? familiar 그리고 unrequited.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는, 어떻게 뭔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가장 어떤 애틋한 사랑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에드가와 그다음에 캐서린의 사랑, 그치? 일종의 러브 트라이앵글이잖아, 그치? 에드가 린튼과 캐서린 얼쇼, 그다음에 이제 히트클리프. 이 세 사람의 일종의 어떤 러브 트라이앵글 자체가 일종의 어떤 연결이 된다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히트클리프와 그다음에 이제 이사벨라와의 어떤 사랑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게 되면 이제 린튼, 그치? 그 히스클리프 딸과 그다음에 그 힌들리의 딸, 힌들리의 아들, 그 두 사람의 어떤 힐링 러브도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에 관한 얘기야. What about souls are made of? His and mine are the same.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랑에 관한 얘기들, 그치? 초반에 굉장히 어떤 파시했던 사랑을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가 돼서 결국 어떤 사랑의 어떤 트랜센덴탈리즘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의 사랑은 뭐가 되면 일종의 어떤 피지컬 밸럼과도 넘어간 부분이 왜냐하면 봐봐 셈이잖아. 어떤 그 소울메이트의 아까 그 셈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단순 어떤 피지컬 밸럼과도 넘어선 정신적인 부분이 거의 스피리추얼 러브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DRAN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부분 이런 걸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 그런 이제 preternatural bond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다음에 이 bon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다? 일반적인 어떤 소셜 놈이나 또는 퍼스널 웰빙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들. 금지된 사랑이지? 어떻게 보게 되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랑에 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멀티포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오게 된다. 이게 복잡한 감정이지 사랑이란 것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번째 러브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깊게 얘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그치 리벤지지 그치요. 이거 빠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소설을 갖다가 재밌게 만드는 부분인데 히트클리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때 린튼 가문 다 빼앗고 얼쇼 가문 다 빼앗고 그치?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가문 빼앗으려고 그 딸내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약간 보면 이제 약간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cycle of vengeance라고 얘기하는 거지. 즉, 이 vengeance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일종의 모든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게 되면 오리진이라면 저 드라이빙 포스는 뭐다? 바로 vengeance다. 그 복수하는 거지. 싸움 보면 재밌잖아,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보게 되면 어때? 일종의 어떤 당연히 어떤 디스트럭티브 임팩트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누가 돼서 그 벤젯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 둘 다 나름대로 때 파괴를 시키는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리벤지다라고 보게 되면 돼. 볼게. 자, 히트클리프 얘기한 I'm trying to settle how shall pay Hindley back. 딱 보면 나오지. 이제 초반에 자기가 파운들링으로 고아로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 힘들는데 엄청 당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캐서린과 사랑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썸을 타고 이어나가면서 거기다 희망을 갖고 사는 건데 캐서린이 뭐가 돼서 에드가랑 결혼한다는 말 듣고 그리고 이제 완전 그냥 이제 완전 폭발을 해가지고 나가. 그리고 3년 후에 뭐 해서 굉장히 성공한 젠틀맨으로 돌아와. 그동안 행복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오케이? 이거지. 자, 그래서 오면서 뭐가 돼서 그걸 왜 했느냐? 바로 뭐다?
힌들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처음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일단 캐서린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이사벨레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힌들리 가문으로 들어가서 그 올쇼 가문으로 들어가서 힌들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자기가 뺏어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라이프롱 벤데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절대 잊지 않는다. 오케이? 어떻게 리벤지가 한 사람의 라이프를 컨슘을 하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미저리와 루인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코트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leading to misery and ruin.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리벤지에 관한 얘기지. 이제 피로 물든 리벤지가 되겠지. 이 과정에서 다 죽잖아. 오케이. 세 번째 소셜 클래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소셜 클래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 바로 이 소셜 클래스나 또는 여기에 관한 어떤 expectation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돼서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캐서린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즉 물론 그때 당시 어떤 그 소셜 클래스나 소셜 롬에 관한 어떤 프레셔가 굉장히 강했겠지. 특히 뭐가 되면 뭐해서 그 빅토리안 소사이어티의 어떤 소셜 하이라키 굉장히 강했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볼주아 계급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컨플릭트는 계속 나온다. 그리고 요 시대 때 소설을 보면 언제나 이 아이디어가 나와. 그렇지? 그리고 어떤 단순 어떤 사회적인 그 컨스퀀스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가 되니 바로 임팩트 온 퍼스널 릴레이션십. 여기서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관한 어떤 컨플릭트라든가 또는 어떤 철학적인 고뇌들이 나름대로 어때 리터레처의 포커스가 되면서 그러면서 리얼리즘, 모더니즘이 탄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 캐서린이 얘기한 거 이제 보이지,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It would degrade me to marry Heathcliff now. 그치? 딱 여기까지 듣고 히스클리프 도망간다고. 떠난다고,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자기의 어떤 소셜 다일레마에 관한 그런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일종의 어떤 인터널 컨플릭트지, 그치? 바로 캐서린의 일종의 어떤 인터널 컨플릭트다. 그리고 캐서린이라는 인터널 컨플릭트가 이 소설의 초반부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뭐가 돼서 그 이제 캐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는데 당연히 자기 어떤 히스클리프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소사이어티 expectation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컨플릭트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캐서린이 멍청한 캐릭터가 아니고 굉장히 똘똘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뭔지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히스클리프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쫑난다는 것도 확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히스클리프는 그냥 뭐거든 고아였고 아무런 소셜 클래스가 없는 애였잖아. 그치? 나가서 젠틀맨이 돼서 돈 벌어서 왔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 결정을 했을 때는.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몰즈에 관한 얘기. 이게 이제 아까 그 그림, 그걸 약간 좀 확대한 건데, 그래서 바로 몰즈에 관한 심볼리즘입니다. 결국은 어떤 워더링 하이츠라는 그 얼쇼 패밀리가 있게 되는 그 영지의 일종의 어떤 그 언덕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즉 일종의 어떤 그 굉장히 와일드하고 언테인드한 네이처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센트럴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고 러브 스토리를 갖다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캐서린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런 어떤 와일드하고 언테인드 네이처는 결국 뭐가 되겠어? 결국은 바로 히스클리프의 네이처를 나타내는 거다. 결국에는 이 어떤 모링 또는 워더링 하이츠라는 이런 어떤 그 장소, 이 레지던스 자체가 좀 어때 히스클리프의 뭐에서 어떤 그 트루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즉 프리덤과 데인저,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어떤 그 터물처스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세팅과 그다음에 어떤 소설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플롯 자체에 일종의 어떤 그 바이브를 갖다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고스트. 고스트지, 그치?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심볼리즘, 즉 이러한 어떤 고스트 프레젠스
그치?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이런 슈퍼내추럴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종의 어떤 고틱 리터처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 그 미스터 로크우드한테 이제 캐서린 얼시의 고스트가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넬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이니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Themes of Love인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고스트로서 같이 산책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뭐해서 삶을 넘어선 그런 어떤 사랑에 관한 얘기, eternal love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워. Transcending death and the past haunting the present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고스트란 말은 단순히 어떤 무서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enduring power of love를 얘기한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때? 그 캐릭터들이 결코 어떤 자기의 과거를 다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일종의 어떤 팀과 심볼리즘에 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은 누가 뭐래도 바로 러브와 리벤지가 되겠지. 그래서 보통 니네들이 세 가지 패러플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되면 러브, 그다음에 리벤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소셜 스탠딩 또는 소셜 하이라키 또는 스트라티피케이션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워더링 하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comparative studies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선 누가 뭐래도 워더링 하이츠와 제인 에어 그치? 오케이 요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언제나 비교가 돼. 그치? 에밀리와 샬롯 브론테의 소설이지. 그치? 이건 에밀리 브론테고 이건 샬롯이고 굉장히 이제 조금 비슷한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일종의 바이로닉 그 어떤 히어로인 미스터 로체스터와 그다음에 이제 히트클리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소설 전부 다 모아서 사랑에 관한 얘기 또는 소셜 클래스에 관한 얘기. 제인에서 제인이 누구니? 여기서 제인에서 제인 보게 되면 어때? 우리가 가버네스로 나오지,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제인의 어떤 인디비주얼 스트러글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제인 에어 같은 우리가 약간 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우리 와일드 살가소 씨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제이너의 그 어떤 리스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면에 약간 이제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일종의 내러티브 스트럭처에서 굉장히 큰 컨트라스트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어떤 팀에서도. 그래서 제이너 같은 경우는 뭐다? 약간 좀 인터널라이즈한 배틀. 글쎄, 요 제인 자 스스로의 어떤 성장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 워더링 하이트는 뭐에 대해서 일종의 조금 더 엑스터널하고 좀 이제 그 두 가문에 관한 얘기니까 좀 더 이제 그 스케일 자체가 좀 더 크지, 그치? 특히 어떤 그 디스트럭티브한 컨플릭트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내러티브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제인 에어는 사실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해 리니어 내러티브야. 그렇기 때문에 즉 제인의 일상 또는 제인의 어떤 선택을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이제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는 제인 에어는 어때? 제인의 바로 어떤 그 퍼스트 퍼슨 내러티브가 되는 거지, 그렇지? 반면에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third person 내러티브가 되는 거고 그리고 third person의 omniscient가 아니고 third person의 뭐에서 일종의 어떤 오브젝티브한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내러티브 형식이야. 특히 컴플렉스 내러티브고 그다음에 멀티플 너레이터가 존재를 한다는 거. 미스터 로크드와 그다음에 어떤 넬리 그리고 넬리라는 캐릭터 자체는 실제로 그 이제 린튼 패밀리와 그다음에 얼셔 패밀리의 어떤 인사이드 아웃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인사이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워더링 하이스와 제인 에어에 관한 첫 번째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고틱 리터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했던 역시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들어봐야만 되겠지. 자, 어떤 비슷한 것들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제 고틱 노벨이야. 그래서 일종의 어떤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얘기, 그치? 또 리모트 랜드스케이프스. 그 이제 이 두 동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루럴 에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모링 같은 거 보면 되게 음산하잖아. 되게 음산한 부분이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어때? passionate, tortured characters. 특히 보면 히스클리프와 그다음에 빅터, 프랑켄슈타인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히스클리프와 빅터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나는 이거 보면 이제 히스클리프하고 아이고 잠깐만 보면
이제 요 히트클리프하고 그다음에 이 크리처 몬스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나름대로 어때 비교하는 어떤 컴패리티브 아나리시스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어떤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거다. 반면에 이제 디퍼런스 볼게.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개인의 앰비션이지. 그리고 일종의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또는 어떤 뭐가 되겠어? Searching for the Truth야, 그렇지? 거기에 관해 굉장히 많이 나온 반면에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는 어때? 일종의 Love와 Revenge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 사는 사람의 관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이제 실제 어떤 고틱 네이처가 고틱 리터처가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컴포넌트 어떤 트루스에 관한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반면에 워더링 하이츠는 이 트루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모든 게 렐러티브한 거잖아.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때 person to person relation에 관한 얘기다. 특히 이제 둘 다 어떤 리벤지라는 어떤 그 vengeance라는 게 있다라는 건 동일해. 오케이? 리벤지라는 개념이 둘 다 가지고 있게 되지만 여기서 어때? 바로 사랑에 관한 어떤 vengeance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어때? 바로 truth seeking 관한 어떤 vengeance.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ignorance에 관한 이런 부분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고 이제 마지막 이제 final thought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마스터피스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막장 소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이거를 갖다가 욕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누가 히트클리프를 욕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제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사실 누가 그 크리처를 갖다 욕을 할 수가 있을까? 약간 좀 나름대로 보게 되면 엠퍼사이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히트클리프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어떤 뎁스가 있고 그리고서 되게 컴플렉스하게 좀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브와 리벤지, 그치? 이 두 가지, 그치? 오케이? 요즘 같은 경우는 철컹철컹, 그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옵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러브와 리벤지,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어떤 past and present의 임팩트, 일종의 어떤 디시전이지, 그치? 한 사람의 디시전. 근데 디시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어떤 거틱 애트모스피어에 갖다 연결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이 소설 자체를 갖다가 유니크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단순히 어떤 러브와 리벤지만 했다면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어떤 거특 엘리먼트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두 가문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서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아이들에다 연결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이제 스토리가 드라이빙이 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것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겠어? 일반적인 사랑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아닌 일종의 어떤 다커 에스펙트를 갖다 얘기를 했다라는 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타임 이즈 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이런 팀 자체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어떤 바로 유니버설리티. 요거 그렇지?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이제 에밀리 브론트의 워더링 하이츠라는 이 소설을 굉장히 이제 대단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약간 다른 느낌의 작품이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다른 느낌의 작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하더라? 잠깐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Room with a View. 그치. 이건데 이엠 포스터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이것도 원래 옛날 영국 얘기인데 조금 커믹하고 하니처치 얘기가 나오고 좀 커믹하고 이거는 약간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 약간 미들마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 책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Room with a View 이엠 포스터의 이거 보게 될 거야. 그럼 그동안 한 2시간 동안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 수고했어. 바이바이.